자,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면 바로 이번 올림픽 선수단의 만찬이 있었던 당일 행사의 현장 모습 영상 내겠습니다. 보면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불합리한 체육계의 관행을 혁신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이 올림픽 선수단이 현장에 다 모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 예전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 때는 약간 야외에서 진행을 했지만 요번에는 실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강당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과연 누구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세영 선수도 현장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윤석열 대통령의 불합리한 체육계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과연 스스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이번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서 훈련 환경, 낡은 관행 전부 다 혁신시키겠다. 234명 전원에게 국민 메달을 수여하면서 악수까지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현직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대통령에게까지 이번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전부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지금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배드민턴 협회장의 김택규 협회장.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모두 참석한 이 중요한 자리에 김택규 협회장 본인만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 명 더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김학균 감독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사람만이 현장에 오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귀국하고 나서 두 사람에게 각각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택규 협회장과 배드민턴 총감독인 김학균 감독은요, 불화가 없었다. 이제는 그것이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불화는 없지만 문제는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화가 없다, 당당하다라고 말했던 배드민턴 협회의 관계자 2명만이 쏙 빠진 채 이 많은 관계자들이 다 현장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선수들도 나왔고요. 다른 협회의 관계자들 전부 다 왔습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민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정작 소신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 왔어도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저 발언에 아마 뭔가 찔리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였죠. 불합리하지 않은, 정말 선수가 부상과 선수 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나는 배드민턴을 정말 하고 싶다. 배드민턴을 정말 오래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와 먼저 악수까지 나눈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이번 사태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각함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누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자, 이날 당일날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행사의 취지가 정말 고생을 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그 가족 등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협회장과 총감독이 오지 않았다라는 건 정말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개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얘기는 일체 없는 상태로 참석하지 않았다.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총 270명 중에 저 두 사람만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러분 덕분에 파리올림픽의 기간이 행복하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올림픽 선수들이 이번에 역대급 미모를 자랑하거든요. 이 유명한 펜싱 팀 아닙니까? 와, 엄청나게 잘생긴 펜싱 남성팀, 뭐 양궁팀, 사실 사격팀, 요즘 MZ세대의 이 올림픽 선수단은요, 다 이렇게 키가 모델처럼 크고 외모가 화려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언급한 게 바로 안세영 선수였어요. 특히나 매 세트마다 안세영 선수에게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짐작컨대 무릎 부상을 비롯한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상에 대한 부분까지 현직 대통령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청년들의 가치관과 문화,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현장에 만약 배드민턴 협회장과 총감독이 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덜덜덜덜 떨릴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작 안세영 선수와 부모님은요, 정말 해맑고 활기찬 모습으로 현장에 방문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뭔가 죄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본인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발 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두 사람이 혹시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준비한 만찬 자리입니다.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어차피 본인들이 주인공이 아니지만 이 축하받을 주인공들을 위해서라도 왔어야 하는 건데 이 두 사람만이 오지 않았다. 야,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자, 더불어서 장밀한 차관과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안세영 선수의 가족들의 입장을 보면요. 왜 안세영 선수가 직접 요청을 하여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서 지역 감정을 앞세워서 뭐 경상도가 전라도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안세영 선수의 고향이 뭐 어디여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상도 출신의 선수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전라도 출신, 강원도, 충청북도, 대한민국 어떤 선수든 당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이 안세영 선수가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강조한 부분은 이거예요.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야당 의원들과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직접 요청하여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의견을 냈을 때 이 협회 측에서 사실 당연한 건데 참 이 당연한 거를 요구하는 안세영 선수의 입장도 참 깝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 다였다란 얘기예요. 나아가서 이날 만찬 현장에서 셀피 요청 세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흔쾌히 응했고 안세영 선수는 모처럼 웃었다고 해요.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재활센터에서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외친 구테타파, 혁신추구 이 메시지에 대통령이 부응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또 안세영 선수에 대한 칭찬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돌았고 온전히 축하받지 못했던 안세영 선수가 오로지 이 만찬에서 축하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신라호텔 1층 로비에서는요, 투숙객을 포함한 많은 인원들이 올림픽 선수단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여기에서 안세영 선수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안세영 선수라고 크게 외치면서 반겨줬고 수줍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행사에 참석한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체육 관계자나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이렇게 악수 요청을 하고 셀카 촬영을 요청하면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원의 말을 듣자 고개를 숙여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소신 발언을 했고 당찬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가 왜 만찬 현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환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단 만찬 행사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대답이냐? 안세영 선수에게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가 협회와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냐라고 하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김태규 협회장은 2021년도 자신이 부임했을 때도 국가대표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대표 선발 과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배드민턴 협회가 지적받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실력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위원회의 점수로서 선발되는 퍼센테이지를 증가시키는 안이 수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21년도에 국가대표 선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안세영 선수와 함께 등장한 어머니도 정말 답답함을 토로했고 아버지도 답답함을 토로한 와중입니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실상은 안세영 선수가 시합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요번 만찬에서는요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김태규 협회장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기소, 구속 위기까지 굉장히 턱 밑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만찬회에 왜 오지 못했겠습니까? 심지어 잘 생각해보면 요번에 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할 때도 임원진들, 협회장을 비롯하여 기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채 먼저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걸려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맞닥뜨린 취재진들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런데 불화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의 폭로, 회임이 아니죠. 배임, 횡령 지금 손가락에 꼽아도 3개 이상 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풍전등화가 따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 귀국 이후에 첫 공식 석상에 드러나는 첫 행사였기 때문에 이 같은 올림픽 선수단 사이에서도 안세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대다수 선수 입장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미 행사 시작 전까지 등장하지 않은 걸로 봐선 취재진을 피하여 이미 선수단들이 들어오기도 한참 전에 먼저 입장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면서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하여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직접 디자인한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고 안세영 선수를 비롯하여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현장에서 말을 했느냐?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훑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정의선 회장과 함께 이 만찬의 자리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궁협회가 또 최고의 성적을 냈고 또 현대차 그룹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선수단 만찬에서 대통령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뿌리 뽑겠다.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대목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미 다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올림픽은 정말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이 많다. 특히 양궁도 어마무시한 기록을 내었다. 선수들을 향해 정말 행복했다.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일일이 격려를 하면서 뭐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메달까지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국민감사 메달 수여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역도의 전설인 장미란 문체부 차관 역시 사실 이 파리 올림픽을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날 행사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선수들과 가감없이 인사하는 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알다시피 이 민주당 문체위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요번 만찬을 갖기 전에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원만히 해결되길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만찬 직전에 안세영 선수를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이 국회로 소환을 했죠. 그래서 비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의원들이 부른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찾은 안세영 선수는 제발 이 문제가 좀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를 키워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 지난 20일에도 간담회를 열어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부터 안세영 선수에 대한 입장을 또 들어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세영 선수는 이 배드민턴협회와 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망을 많이 했다. 앞으로 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하여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가 핵심 맥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흐름이 본인이 원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배드민턴협회와 굉장히 대립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게 안세영 선수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모든 것이 좀 완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장에 참석한 안세영 선수가 핸드폰을 골똘히 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핸드폰을 골똘히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또는 뉴스 언론 기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기사를 아마 굉장히 많이 검색해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기에 아마 제 영상도 봤을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짜뉴스 채널들은 사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저나 또는 뉴스 언론사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이 대다수인데요. 안세영 선수가 아마 많은 부담을 느껴서 다른 선수들하고는 다르게 좀 시간차를 두고 먼저 입장을 했을 정도로 스스로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명하게 문체부에서 감사와 수많은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좀 안세영 선수가 그나마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좀 중요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다투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파리올림픽 현장에는요, 안세영 선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당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오셨고요, 아버님도 오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금수저 어쩌고 하는 거 가짜뉴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죠. 분명히 이 알다시피 국가대표 헤비급 복싱 선수 출신입니다.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표정을 봤는데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안세영 선수도 표정이 밝고 부모님도 굉장히 밝았고 특히나 이 장미란 차관과 대화하는 모습도 이렇게 또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장미란 차관이 이미 안세영 선수와 사전
이 극비 면담을 진행하면서 선후배로서 굉장히 좀 돈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장미란 차관이 뭐 출신이 뭐 용인대와 관련이 있네 없네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굳이 의혹 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확실한 건 이 문체부 측에서의 입장은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협회의 감사조사가 최우선이란 얘기죠.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그 누구보다도 배드민턴협회를 막 들쑤셔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막 해체시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가 본인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미란 차관이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마 심적인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님과 함께 있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을 만나서도 뭔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안세영 선수가 소신 발언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도와주려고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장미란 차관과 서스럼 없이 웃으며 어머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장면이 눈에 들어와요. 안세영과 인사를 나누는 윤 대통령. 자,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물론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이 기사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봐도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대통령께 가서 막 직접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인사를 좀 나눴고 아마 주고받았던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고생이 많아요, 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된 상황이고, 안세영 선수의 사태는 여기 현장에 모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가 안 그래도 사건이 커지는 것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내용은 그저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근데 요게 좀 눈에 들어오죠.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겠다. 확실한 건 현직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고 문체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자원을 투자하여 이번 사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사리 대충대충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부친이 협회 대응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좀 봤더니 우선 안세영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해 10월달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즐기고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파서 사실 응원을 하진 못했지만 마음 아파서 할 수 있는 거가 싶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이겨내서 다행인 것 같다. 잘 이겨냈다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 중압감과 부담감뿐만이 아니라 이 부상까지 스스로 잘 이겨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 안정현 씨는요, 이 배드민턴 협회 대응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문체부가 인정 안 한 조사위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입장과 피해에 대한 호소를 했으면 고충을 들어봐야 하는데 협회와 다투려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을 소망했던 것이다. 그런데 협회가 저렇게 조사위를 마음대로 열고 반박문을 내고 저런 모습이 참 그런 대응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김태규 회장, 김학균 감독, 야, 배드민턴 협회의 관계자들만이 요번 만찬에서 쏙 빠졌습니다. 퇴출당한 걸까요? 아니면 입장을 거부당한 걸까요? 모두 불참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대통령도 참석하고 모든 선수들이 오는 이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지금 사태에서 가장 지금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인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이 현장을 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굉장한 분개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영상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참석 못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김태규 회장이라면 참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 기소될 위기까지 놓여져 있는데 감히 오지 못했을 거다라는 여론이 더욱더 많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단호하게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 특히 3선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적인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었던 현황을 포착해서 유인촌 장관이 단호하게 잘라버렸죠. 택도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왜 3선까지 해야 하냐?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대립구조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황당한 건 이 유인촌 장관이 어찌됐건 있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협회보다 더 위에 있는 상급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황당하게도 그 밑에 있는 산하 기관이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다. 야,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문체부에서 결국 제대로 나서게 됐습니다.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을 시켜버렸고요. 문체부에서는 시정명령을 결국 내리고 만 상태입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문체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의 코치진과 감독들을 불러서 자기들 마음대로 진상조사위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안세영 선수마저 부르려 했지만 이 문체부에 있는 장미란 차관과 만남을 가진 안세영 선수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문체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드민턴협회는 사실 문체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론 기사를 쫙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당한 건 무엇이냐? 그러고 나서 문체부에서는 권고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시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22일 날 협회에 따르면요. 문체부에서는 최근 진상조사의 활동을 중단하라 시정명령을 배드민턴 협회에 내렸습니다. 앞서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권고, 강제성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여기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말을 안 듣고 권고했을 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나요? 라는 반응으로 나오니까 문체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조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사위의 해체, 종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정지시킨 것은 사실이다.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체부가 차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진상조사위에 있었던 위원들 좀 참고인으로 데려오십시오 하면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협회 정관에 대한 구성 절차를 위반하여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마음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백기를 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 타이틀 보십시오. MBC에서 낸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조사받을 대상이 무슨 놈의 조사. 문체부가 결국 법의 철퇴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드민턴 협회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죠. 이게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명백히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안세영 선수가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진상조사위에서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했지만 이 안에는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안세영 선수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상조사위라는 게 자체적으로 열렸다라는 건 결국 여기 안에서 땅땅땅 다 결과 내버리고 나면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자신의 이 속마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만약 저기에 진상조사위에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태가 급진적으로 식어버렸을 수 있는데 이 장미란 차관을 만난 것이 신의 한 수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배드민턴 협회가 니네가 무슨 조사를 하고 앉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용의자가 자체적으로 막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용의자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문체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민주문체위원들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청취한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을 불러 협회장 측의 입장을 들었다. 여기에 홍명보 선임 논란 관련 축구협회의 입장도 청취했다. 와, 제가 다뤘던 이야기가 이 기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문체관광위원들이 이미 안세영 선수를 22일 날 국회로 불러들여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겁니다. 와, 굉장히 놀라운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 문체부의 장미란 차관이 안세영 선수를 극비리에 만났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문체위원들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안세영으로부터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국가대표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처우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안세영 선수는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의 지원과 부상 관리 등이 부실하다라고 비판을 열었는데 이미 알고 보니까 이 민주당의 문체위원들은요 22일 날 간담회에 앞서서 22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참석 이전에 이미 22일 당일날 이 국회 소속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안세영 선수를 국회로 불렀던 겁니다. 와, 국회로 불려가서 자신의 의견을 단독으로 이야기했다.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이전 3일 전인 19일 날에도 간담회를 열고서 비밀리에 배드민턴 협회의 김택규 회장을 불러 안세영의 주장에 대한 협회 측의 입장을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민주당 문체위원들은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협회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문체부보다도 어찌 보면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련 협회, 그럼 배드민턴 협회도 들어가겠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질의 여부 검토할 거라는 겁니다. 뭐 이게 100분 토론이라던가 청문회급은 아니겠지만 자체적인 추가적인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협회들을 대상으로 이 국회에 있는 문체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안세영 선수를 22일 오늘 불러서 국회에서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점을 밀어놓고 봤을 때 충분히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민주당 소속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문제를 삼을 만하다.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적 색깔에 저는 말하고 싶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들이 국회로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결국 협회들에 대한 질의, 즉 추가적인 회의를 열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체육협회와 관련된 문체부에서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 측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런 다툼까지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만의 문제점에서 문체부가 들어왔고 대한체육회가 반발을 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까지 이 사태에 개입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얼마나 급진적으로 좀 거대해져 가고 있는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들으면 정말 속이 터질 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항공권 업그레이드. 소시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매체에 따르면요. 이 배드민턴 협회의 부회장은요.
지난 3년간 1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가운데 6번은 배드민턴 협회의 예산을 사용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7번의 출장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고 해요. 자, 비즈니스석 왜 문제가 됩니까? 비행기의 일반석보다 수배 이상 비싼 자리잖아요. 그만큼 편안합니다. 근데 이 A 부회장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사용한 협회 예산이 무려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2021년도에 배드민턴 협회의 부회장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495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를 합하면 이 김태규 협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서 3년간 임원진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협회 비용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협회 측에서는요,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선수단이 이코노미석, 임원진이 비즈니스석을 제공했었다. 문제가 됐었다. 2017년도에도 임원들에게 비즈니스석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재 집행부, 현재 협회는요, 다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는데 왜 앞에 말했던 이 부회장만 예외적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겠습니까? 특히 이 부회장은요,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만큼 해외 출장에 잦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장 선거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일정이 없던 나라까지 경유를 하여 귀국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 과정에서 협회에 서류 제출 없이 구두로 지원을 요청하여 항공비까지 지원을 받았고 귀국하고 나서도 별도의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주장했던 이 비행기 이코노미석 이슈가 과거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이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론 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배임 횡령, 직원에 대한 갑질, 뒷돈 받은 의혹 한두 개가 아니라 안 그래도 검찰 기소의 구속 위기가 너무나 높은데 이 사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를 검색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용인대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전 유도 선수 김재엽 선수의 이야기가 계속하여 함께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요즘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투명함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살펴본다면 신문, TV에 나오는 뉴스 말고는 이런 비리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적 사태, 온 국민이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이 전 유도 선수 김재엽 선수는요, 용인대학교라는 특수한 집단의 비리를 폭로했을 뿐인데 안세영 선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안세영 선수는 말 그대로 배드민턴 협회와 나아가선 대한체육회 전체에 걸쳐서 이 불편한 진실을 직접 소신 발언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칼럼 보세요. 공정하지 않은 스포츠는 살아있는 스포츠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 3관왕을 차지한 김우진 선수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묻혀있던 활 잘 쏘는 선수가 어느 날 국가대표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양궁 국가대표 선발의 시스템이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국 양궁이 세계를 제패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이 배드민턴 협회는 공정하기는커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태규 협회장의 각종 비리 폭로가 끊임이 없습니다.